자, 먼저 그 일반적인 인력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콜센터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을 뽑을 때도 지금 사람이 비었으니까 뭐 몇 사람을 뽑아야겠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전에 이제 보통 콜센터에서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일반적으로 어떤 콜센터에서 인력 관리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이제 업무량에 따라서 인입콜량을 예측을 해요. 보통 이제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업무량에 따른 어떤 인입콜량을 예측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적정 인력 몇 명을 투입하면 적정 어떤 인력을 투입을 하면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산정 작업을 한 다음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이 일반적인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와 그림과 같이 제일 처음에는 그 어떤 고객 수라던가, 그죠? 고객 수라던가 인입 콜수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콜 인입 콜수를 본다거나 주요 어떤 콜 패턴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계절이라던가 아니면 요일이라던가 또는 월별,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벤트에 따라서 뭐 회사에 어떤 신상품이 나왔다거나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추가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주요 콜 패턴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인입 콜량을 예측하죠. 인입 콜량을 예측하게 되면 투입 인력을 산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콜들의 어떤 패턴이라던가 콜 인입을 예측을 해보니 이 정도의 어떤 인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어떤 그 산정의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기 또는 월별 예상 어떤 투입 인원을 실제의 어떤 근무 인원하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입 콜량을 예측하고 투입 인원을 산정한 다음에 하는 작업은 보통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죠? 그래서 과연 과부족 여부라던가 이직 시기를 고려해서 콜센터의 어떤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상담사를 채용을 하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통 이제 본문에서 좀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이제 상담사 채용인데, 이렇게 이제 상담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채용하고 난 다음에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교육 훈련을 진행할 때는 신입사원 교육 투입할 때 어떤 이탈 인원도 미리 고려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상담원 같은 경우 우리 그 상담사도 교육을 하다 보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게요 한 다음에 영원히 이제 안 돌아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이제 잠시 밥을 먹였더니만 그 다음에 잠깐 뭐 소화시키겠다고 잠깐 자리 비운 다음에 영원히 또 이제 안 오신 분도 계신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신입사원 교육을 투입할 때 이제 이탈하는 어떤 인원도 미리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이 끝나면 이제 실제 업무에 뭐 물론 이제 인큐베이팅 기간도 거치긴 해요. 그죠? 뭐 실제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그런데 어쨌든 투입하고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이제 뭐 인큐베이팅이라던가 또는 이제 멘토제 같은 거 좀 시행을 하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입 상담원들의 어떤 신입 상담사의 조기 정착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통 이제 콜센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일을 버티면 뭐 3개월을 가고, 3개월을 버티면 1년을 가고, 1년을 버티면 뭐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입 상담사의 어떤 초기 정착률을 제고하거나 우수 인력을 유지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어떤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피드백을 제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진자를 뭐 필터링 한다거나 또는 우수 인력에게는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인력 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 계획을 뭐 이렇게 짜시거나 아니면 콜센터를 이제 신규로 구축을 해서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이제 채용과 선발 단계의 어떤 세부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꼭 이 그 채용 선발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단계가 있고 마무리 단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콜센터에서 채용을 한다는 거, 이때 채용 목표는 중요한 거는 사람들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콜센터 업무에 적합한 상담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높인다거나 또는 이직률을 최소화하는 데 어떤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뽑을 때도 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핵심되는 사항들 좀 알아보죠. 준비 단계에서는요, 먼저 채용에 대한 어떤 선발에 필요한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뭐 리허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필요 인원에 대한 어떤 산출하고 결정, 즉 몇 명을 좀 충원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인원수의 한 3배 정도를 이렇게 예상 인원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리 그 빠져나갈 분도 있고 이탈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그 채용 인원수를 확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면접 및 교육 일정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선발 및 채용 기준도 마련할 거고, 그리고 채용 조건이라던가 채용 경로. 뭐 단순히 이게 뭐 우리 콜센터 모집한다고 해서 인크루트나 리크루트의 어떤 이런 거기에만 할 거냐, 아니면 뭐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지인 소개라던가 뭐 MGM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할 거냐, 아니면 산학이라던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할 거냐, 아니면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할 거냐, 뭐 이런 어떤 채용 경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로들에 어떤 것을 채용 경로로 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결혼 및 채용 인원이 미달됐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대안 같은 경우에도 마련하는 어떤 단계가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어떤 준비 단계가 끝나면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는 거죠. 채용이나 어떤 선발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이제 실행에 옮기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모집, 뭐 직접 이제 모집이라던가 뭐 서류 심사라던가 아니면 직접 대면 면접 또는 뭐 사전에 이제 어떤 전화 면접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 이제 업무 경력이라던가 보유 기술, 뭐 스킬이라던가 자기소개서라든가 경력증명서를 이제 보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를 아주 꼼꼼히 잘 봤어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대충 그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말들 이렇게 대충 뭐 짜깁기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거 금방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소개서는 꼼꼼히 잘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때 실행 단계에서는 전화 면접, 나중에 이제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인 면접 같은 경우라던가. 그리고 뭐 채용 결정을 하거나 통보하는 부분들이 시행 단계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채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추후 보완 사항이라든가 개선 사항 뭐 점검을 하죠. 그래서 어떤 채용 채널을 했더니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 라고 하든지 요번에 어떤 20대, 30대, 40대 어떤 요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어떻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때 이제 보통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어떤 뭐 분석을 통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탈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피드백.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채용을 하러 왔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고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탈락자들에 대한 어떤 뭐 문자를 남겨준다거나 전화를 해서 뭐 응모를 해줘서 뭐 고맙다라든가 아니 뭐 저희 쪽에 응시를 해줘서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든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이제 좀 왜 떨어졌냐라고 하는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을 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채용 경로에 따라서 어떤 능력을 검증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직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줄더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웹상에서 이렇게 리크루팅을 한 사람들이 더 이직률이 더 줄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더라. 성과가 좋더라. 이제 어떤 이런 채용 경로별 상담원들의 어떤 스킬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중요시 여겨지는 어떤 그런 채용 채널에 더 이제 많은 어떤 자원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예비 후보자라던가 또는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교육 일정 계획을 보통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관련된 실용적인 어떤 부분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콜센터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다 좀 드렸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좀 도식화, 이게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콜센터 채용 및 이제 선발 프로세스를 한번 보실게요. 로스터드 스텝 팩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말하면 콜 손실률이라고 해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담원한테 급여를 주면 콜 받는 거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콜을 안 받는데도 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식이나 이석, 교육 또는 뭐 작업 중 또는 이석 중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을 받지 않는 어떤 나머지 시간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콜 손실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RSF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산정을 할 때 무조건 콜 받을 사람들만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휴가라던가 휴식, 이석, 작업, 교육, 작업, 뭐 이석,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미리 고려를 해서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인력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콜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80콜 정도 받는다고 치지 뭐 아니면 뭐 100콜 받는다고 치니까 2명만 뽑을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콜 손실률을 고려해서 여기서 한 1.5배 정도 인원을 더해서 휴가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콜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통 우리가 앞에 있는 약자를 따라서 뭐 RSF, 뭐 콜 손실률, 뭐 또 영어로는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쉐링 퀴지 뭐 이렇게 쉐링 퀴즈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계획에서 이제 어떤 그런 얼랑시를 이용한다거나 어떤 뭐 RSF를 이용해서 필요 인원을 산정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집을 하죠. 그죠? 막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채용 채널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채널들인데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뭐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라던가 뭐 이력서에 대해서 어떤 사전 스크리닝을 한다거나 그리고 사진의 어떤 유무, 뭐 서체, 내용 확인 뭐 이렇게 또 신입이라던가 경력 사원들을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이제 콜센터에서는 또 이제 장난은 아닌데 좀 어이없는 일도 많이 나죠.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보면 이렇게 그 정자 이게 증명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스티커 사진을 막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남자친구와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그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어떤 궤적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정성껏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또 회사에 와서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보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런 서류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서류 전형을 이제 끝마치고 나면 전화 면접을 하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 이제 전화 면접인데, 이 전화 면접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전화하는 거는, 저희가 전화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전화 받는 거는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통화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전에 꼭 전화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전화 예절이라던가 태도 또는 순발력, 뭐 음성 같은 거를 사전에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이런 거를 나중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면 면접을 할 때도, 뭐랄까, 반영을 해서, 어떤 탄력 유무에 어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 및 통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채용이 됐으니까 뭐 간단하게 안내를 해준다거나 하는데, 사실 이제 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있었을 때는 많이 사용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 전화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올 때 미리 숙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그러니까 당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 어떤 수정할 사항은 뭐 수정이나 개선 또는 보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당신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콜센터에 전화했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 또 혹시는 뭐 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과제를 수행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와라, 뭐 이렇게 과제를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분들을 이런 어떤 과제를 내주는 거는 그분들을 어떤 뭐 괴롭히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진정성을 보는 거죠. 그분들이 진짜 우리 회사의 어떤 절실함, 뭐 그런 거죠. 절실한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과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분명히 그 과제를 다 수행해 올 거예요. 또는 뭐냐면 그런 어떤 과제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그분들 지원자는 아직 지원자 이전에 고객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 회사를 볼 수 있잖아요.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MOT 채널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과제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성실히 이행해 온 분들한테는 뭐 플러스 알파 점수를 더 준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적절히 지원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절실함이라든가 어떤 태도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콜센터 채용 채널의 어떤 활용인데요. 상담사의 인력 수급 같은 경우를 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채널만을 딱 고집해서 하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채널을 좀 확보를 해서 어떤 채용 확보를 해서 또 채용이라던가 전개 방식에 대한 어떤 검토 사항도 추가적으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뭐 여러분들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안 하시고 있는 콜센터에서는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